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우리 변희재 대표님을 모시고 시국 전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변희재 대표님은 지금 꾸준히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고 계시는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퇴진 탄핵 뭐 변함이 없으시죠? 네, 이번에 이 주말에 이제 네. 퇴진 집회 좀 크게 판벌했죠. 네. 예. 한 몇만 명 정도 나왔던가요? 이제 뭐 저는 뭐 제가 태극기 집회 때부터 이렇게 제 네. 나름대로 추산 방법이 있는데, 네. 태극기 집회 때 거의 최대 나왔을 때랑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한 5만에서 10만 정도. 5만에서 왜 10만 그러냐면 이게 구석에 있는 분들을 잘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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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에 있는 분들은 5만 명 합치면 10만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또 정광훈 목사 쪽은 네. 원래 늘 그 정도 나오는 분들 네. 한 2만에서 3만 정도. 2만에서 3만 정도. 네, 근데 이걸 보도를 완전 거꾸로 하대요. 그렇다고.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보다는 거는. 네. 네. 경찰이 이렇게 발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꼭 또 이렇게 그런 집회에 나가 보면은 집회 현장에 안 오시고 옆에 식당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죠. 그래서 되게 이제 행진할 때 이제 가장 행진할 인파가 때. 많이 모이거든요. 행진할 때 그리고 이제 또 왔다 가신 분 계산하면은 네. 행진 숫자 플러스 한 1.5에서 2배 정도 하면은 네. 네. 대충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좀 본론으로 가서 네. 좀 길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뭐 당장은 맛배기 이야기로 결국은 이제 민주당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것 같아요. 네, 넘겨준다는 거예요, 야당에서? 아마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미 이미 제출하겠다, 들어오지 말라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김용 부원장이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무한 적이 없는데 이 당사를 그 이제 습격하듯이 쳐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쇼이기 때문에 아마 이미 제출 형태로라도 합의를 봐서 컴퓨터는 뭐 넘겨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별거 아닐 테니까. 그렇죠. 있을 게 없어요. 별거 아닐 테니까. 근데 이 좀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야당 당사를 쳐들어갔다. 일단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제 민주당을 이제 분열시키는 공작이죠. 분열시키는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계속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장기화 되게 되면은 야 이재명 하나 때문에 자꾸 이렇게 당사가 이렇게 압박받아야 되냐. 이제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이미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 선원 의원이. 예.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네. 이제 개인의 이제 문제가 이제 이걸 당으로 확산시켜서 당과 이재명 대표가 분열시키는 공작이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와 이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강성파들이 민주당에서 제거되는 상황, 고립시키려는 거죠. 고립시키는 상황.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분리 전술이네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야당 뭐 무슨 유력 정치인 수사한다 해서 당사를 들어간 적이 없다 보니까. 없죠. 네네. 이런 뭐 공작은 정말 초유의 일이죠. 초유의 일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두환 때 야당을 민한당 만들잖아요. 관제야당. 지금 민주당을 그 당시에 관제야당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관제야당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많아. 저쪽 편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못했던 이유는 예를 들면 예전에 한나라당의 이기창 총재 때 북풍세풍 수사 들어갈 때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똘똘 뭉쳐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야당을 수사할 때 야당 내에서 특히 당대표나 유력 대권자가 수사받는데 박수 쳐주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건데 지금은 박수 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의 공작이 되는 거죠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2002년 대선 끝나고도 뭐 천막 당사하고 이럴 때 나름 그때 한나라당이 똘똘 뭉쳤던 것 같아요. 이창 총재하고 그때 차떼기 차떼기 해가지고 서청원 씨 뭐 등등 이제 구속도 할 때 서상목 의원. 그때도 똘똘 뭉쳤죠. 아니 그러니까 야당은 누가 탄압되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것만 좀 독특하게 안 뭉치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뭉치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저는 리더십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뭉쳐주지 않는 그 분들의 문제인가요? 사실은 뭐 저는 대선 때 이제 기호 10번 김경재 총재를 지지하다 보니까 1, 2번 싸움에 별로 관심을 안 뒀는데 이상할 정도로 그 당시 민주당에서 선거운동을 좀 안 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저쪽은 단일 대화돼 있는데 여기는 좀 이상하다. 선거운동할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좀 분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 대선 시기에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잘했더라면 이길 수도 있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겠네요. 표가 차이가 안 났고 네네. 사실 그때도 좀 이상했는데 네네. 정의당과 왜 연합이 안 됐는지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지금 정의당의 행태도 이상하고 지금 정의당이 이 같은 진보 이 야당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소닭 보듯이 지금 특검도 반대하고 네. 그때 장관 박진 장관 퇴진 해임 건의안도 반대하고 네네. 뭔가 정의당이야말로 약간 뭔가 미난당스러움이 좀 보이고 있죠.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특검 문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박진 장관 해임안에 반대했던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는. 분명히 외교 참사라고 똑같이 거짓말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한데 그것도 동참 안 했죠. 그리고 정의당의 지금 대표 스피커가 진중권 아닙니까? 그분 아직 있어요. 정의당이에요? 네, 정의당이에요. 그래서 정의당 후원금 갖고 있어요 지금 진중권이. 정의당 당적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칭송을 하면은 이거 해당행위 아닌가요? 아니 해당행위가 아니라 정의당이 지금 진중권하고 노선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이 돈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진중권이 도와내면서 후원금 동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중권 노선이 꼭 정의당 노선인 거죠. 이야, 그러면 곧 민주당이나 뭐 이 흔히 하는 말로 이 진보 세력 내에서 정의당을 윤석열 대통령의 이중대다 이런 비판하는 사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민한당이랑 뭐 똑같다고 보면 되죠. 이야, 참 이 한국 진보 정당의 참 지금 처한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책동이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탄핵 집회, 그 다음에 이재명 구속 집회,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있었던 두 집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구속 집회를 주도하신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다 제 태극기 동지들이죠. 태극기 동지들. 네. 전광훈 목사님은 빼고.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만 탄핵을 찬성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탄핵 무효 집회를 저랑 같이 하면서 이 윤석열 한동훈 조작 수사를 규탄하고 그랬던 분들이죠. 근데 왜 정광훈 목사하고 그분들하고 친해졌을까요? 정광훈 목사는 탄핵 무효 집회 때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조국 수사할 때 나왔죠. 그때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태극기가 사실은 탄핵 무효 집회에서 전광훈 태극기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가 그냥 다 이렇게 먹어버린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탄핵 무효 집회한 쪽의 얘기고 사실은 이제 태극기를 제일 먼저 들고 나서 집회한 사람이 정광훈 목사예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그때 반 김정일 반핵 폭탄 이 집회에서 그때가 정광훈 목사는 40대 후반대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제 보수의 이제 스타가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는 자기가 태극기 원조고 박근혜 군령 태극기가 가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정광훈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강하게 찬성해서 실제로 워딩 남아 있는 기록이 하느님께 벌 받은 거다 박근혜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최서원 쪽에 이 무속 무당 논란이 있었어요. 그 정광훈 목사는 뭐 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이건 완전 무속에 빠졌다 최서원하고 박근혜가.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으로 용서할 수가 없다. 이래서 탄핵을 찬성했는데. 지금 그 김건희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저희가 한 번씩 그 뭐 특정 언론 검명하겠습니다만은 세계일보 한 번씩 그 윤석열 대통령의 무속 논란에 대해서 세게 비판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계일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죠. 거기 이제 통일교죠, 통일교. 통일교. 그리고 이제 국민일보가 아주 세게 비판하는 게 있어요. 국민일보 사설 보면은 아주 세게 비판 들어옵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도 개신교 여기는 뭐 나름 좀 정통 그 교단 목사 아닌가요? 저는 뭐 교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목사는 맞으니까. 목사인데. 그래서 그 대선 기간에 한번 지금도 영상이 있는데 김건희에 대해서 쌍욕을 퍼부면서 회개하라고 한 영상은 있어요. 그럼 뭐 김건희 씨가 회개했는가요? 지지하게 지금? 회개하긴 뭘 회개합니까? 더 세게 하는데. 이건 사실 이제 정광훈 목사와 그쪽 기독교 사람들이 이제 모순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박 대통령을 무속 빠진 적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거 하나도 없는데 그때 정광훈 목사는 탄핵 찬성해놓고 이건 진짜 무속에 대한 빠져 있는 근거가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본인 입으로 뭐 영적으로 본인이 센사다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공이 지금 막 지령되는 거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건 정광훈 목사와 그쪽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성찰해봐야 되는 문제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어떤 뭐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그런 하나의 좀 생각도 있는가요? 사실 이제 우리 그 김용민 PD 거기도 목사입니다. 낙검수 김용민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광훈 목사가 최근에 개발 사업 관련해서
땅을 이렇게 매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설이 돌고 있거든요. 아니 벌지는 못했고요. 지금 벌지는 못했고, 예, 또 환율 올라가서 지금 자재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근데 정광훈 목사는 뭐 저하고 워낙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뭐 저하고 수시로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했었는데 2021년 11월 달에 제가 정광훈 목사 만났을 때 이제 한창 대선이 진행될 때 윤석열이 된다. 머리는. 그래서 윤석열이 돼봐야 또 이 좌파들이 촛불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자기는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막겠다. 막아주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에 우리가 지분을 요구하겠다. 뭐 총리 장관 이런 것들. 이건 뭐 저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이크 들고 정말 공개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경향이 보이잖아요. 정권이 태극기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그렇죠. 뭐 이게 중도 보수에서 완전히 극우로 이제 정권이. 뭐 김문수 임명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김문수 씨도 지금 나타났다 그러는데 집회 때. 아마 이제 촛불 집회가 제가 볼 때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정권이 이제 태극기에 의존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정광훈 목사 계획대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태극기 출신들이 출전하는 사람이 실제로 정부에 입각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의 수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는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야, 참 변희재 대표님 지난번에 예언하셨던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그 제가 그때 정광훈 목사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한 장시호 태블릿피스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저는 윤석열 끝내겠다. 이걸로 나는 끝내겠다 했을 때 뭐 그렇게 저하고는 각자 가다가 그 정도로 저하고 가까운 관계였거든요. 우리가 이기는 쪽으로 가자. 야, 그 저기 흔히 하는 진보 단체들, 그다음에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그 주도하셨던 집회에서 핵심 구호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이 촛불 대호의 맨 뒤에 남대문 그 신한은행에다가 따로 태극기 부스를 차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규모 집회를 따로 했었거든요. 태극기 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지금 촛불에서 나오는 이제 윤석열 퇴진 메시지는 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를 망치고 있다. 무속 거짓말, 외교 참사, 뭐 외교 참사하고 뭐 지금 이 경제 파탄 나기 일부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자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미 이거는 조작 날조 검사니까 이미 감옥에 있어야 될 자다. 이제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제 흔히 하는 윤석열 대통령 반대 집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의 핵심은 퇴진하라였겠네요. 그렇죠. 퇴진하라였고 탄핵 이야기는 아직 탄핵 이야기가 뭐 퇴진 얘기가 똑같은 거죠. 뭐. 똑같은 거죠. 사실 그 국회의원들이 아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탄핵이나 퇴진이나 똑같은 똑같죠.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퇴진은 하야하는 거고 탄핵은 국회 권한으로서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혹시 그 현장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안민석 의원이 우리 쪽에 이제 방문을 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장시호 태블릿 PC를 우리는 다 조사에 맞춰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한 걸 다 증거를 확보해서 다음 주에 이제 아마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지금 변호사들이 안민석 의원이 이제 그거 스케줄 확인하러 와서 저나 이제 김용민 저 평화남사장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발표하면은 특검으로 들어가자 민주당도 왜냐하면 지금 이 대장동 특검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방어 측면이 있는 거고 야당은 공세를 펴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 방어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은 자꾸 저 진중권이 같은 거 나와서 왜 안여자를 괴롭히냐 자꾸 이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특검 당시 한동훈과 직접 조작한 범죄 행위니까 그걸 빨리 특검 들어가자고 저희 뭐 외쳤고 안민석 의원 아마 협조를 하는 걸로 제가. 야, 그 참 아이러니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시발점을 만든 사람인데 그 최서원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해서 정유라 승마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도 김용민 이사장도 그렇고 안민석 의원은 따로 만나서 그랬는데 당신들이 주장했던 탄핵 창석 논리는 그대로 가고 그 중에 하나가 조작 날조됐으면 그건 그거대로 또 심판하면 되는 거지. 그 당시에 탄핵 찬성하고 촛불 든 건 다 업자는 얘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금 퇴진하자가 몰린 그 수많은 시민들 같은 경우가 현재 윤석열 정권이 탄핵을 시킬 정도로 중대한 범죄가 뭐 확인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정치적 판단 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정권 나눴다가는 내 삶이 망가지겠다. 그런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 때도 같았지 않겠냐. 그랬으면은 그건 그대로 가면 된다. 근데 탄핵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증거 조작한 거는 그것대로 또 당연히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걸 놔둘 수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지난 방송에서 제가 안민석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정치적인 행위인 거고 그다음에 특검이라는 것은 그 증거를 찾는 행위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상으로 보면요. 탄핵이 먼저 일어난 이후에 그다음에 특검이 생기거든요. 그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은 정치적 행위고 증거를 찾는 것은 특검해야 될 일이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럼 국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그 얘기를 저희가 한번 했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 윤석열 이 정권 퇴진에 이 나오는 각종 구호나 진짜 이 시민들이 퇴진을 바라는 문제는 박근혜 정권 때 같은 경우는 약간 좌우 대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촛불 집회에서 나오는 구호가 정파적인 얘기가 거의 없어요. 진짜 이 거짓말하는 거 열받고 저러다가 정말 경제 파탄 난 것도 숨기면 어떡하 되느냐. 이런 이제 삶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오고 있는 거지. 윤석열 정권이 무슨 보수파로 밀고 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뭐 보수파로 밀고 간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 사실 이제 저 반대 집회라는 게 좀 이상하죠. 저쪽에서 이제 뭐 막으로 나온다는데 윤석열 정권이 진짜 뭐 완전히 뭐 무슨 뭐 보수를 확 밀고 가가지고 싸움 난 게 아닌데 핀트가 좀 안 맞는 거죠, 저쪽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셔요. 차라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다. 이게 뭐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초창기에 크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 초창기에 이 광우병 파동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때 좀 제가 기억하기로 뭐 창조 경제 막 이런 거 한참 이야기할 때 그런 대로 지지율이 50% 60%는 유지가 됐었으니까 1년 차 동안에는. 근데 그러다 나중에 뭐 김무성 유승민과 이제 싸우면서 이제 내부가 좀 흔들렸던 게 있고. 그러면은 지금 변희재 대표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좌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모일 수 있다. 아니 뭐 핵심은 조작 날조와 거짓말이거든요. 조작 날조와 이게 무슨 진보 보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작 날조하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태극기 들고 저쪽 가서 이제 윤석열 찬양 집회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이쪽으로 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저기 있는 사람들 내가 말했지만 전광훈 목사 한 명만 빼놓고는 다 저랑 같이 특검과 검찰의 조작 날조를 비판하려고 태극기를 들고 탄핵묘 집회했던 분들 아닙니까? 일로 와야 될 사람이 저쪽 가 있어서 제가 역할이 이제 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고 저희가 이 촛불 한가운데 태극기 들고 있으니까 이제 이 태극기 들고 전광훈 목사 쪽으로 가던 사람들이 태극기인 줄 알고 왔다가 윤석열 퇴진 쫙 써이니까 뭐 발로 차고 막 쌍욕 퍼붓고 해서 저희 엄청 사투를 벌였습니다. 저희 준비팀하고. 야, 고생. 그 박지원 우리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삼재 본인도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뭐 삼재가 이재호, 정규재. 근데 저는 뭐 너무 제가 이재호 씨나 저 정규재 씨하고는 노선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뭐 비슷한 게 없어요, 그분들하고. 근데 이분들도 탄핵 주장하시잖아요. 이재호 의원은 뭐 탄핵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재호 의원은 내가 볼 땐 내각제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내각제로 가고 싶어하는. 정규재 씨는 원래 전경련 노선이기 때문에 뭐 개인이 아니라 거긴 전경련 집단으로 가야 되는 거여서. 저랑 공통점이 없습니다. 근데 정규재 씨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퇴진 이야기까지. 요즘에 안 합니다. 요즘은 안 합니다. 그 전경련 출신의 그 전희경이 정무비서관 들어갔잖아요. 그 뒤부터 욕 안 합니다. 야, 또 그런 관계들이 있구나. 근데 제 느낌은 정규재 씨는 모르겠는데 이재호 고문이나 이 보수 정당 계열에서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속마음은 저거 안 돼 이런 생각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국민의힘 정치인들 3선 이상급은 전체가 다 그러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하는 10년 차 이상의 보수단체의 장들도 이거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도저히 윤석열을 조금이라도 보수로서 존경한다거나 그럴 게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내가 말한 정광훈 목사처럼 이번 기회에 휘어잡아버리겠다 이 정권을 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고 저는 이재호 씨도 그렇다고 봐요. 이 정권을 제가 잡겠다. 윤석열의 역할을 축소시켜서 다들 그런 잡아서 임기 단축시키고 내각제로 가고 뭐 그리고 지분 갈처시키고 그 부분에는 민주당 내에 허리하는 저기 있는 사람들 워터멜론 이런 분들과 이제 손잡을 수 있다. 그분들도 이제 연결돼 있는 거고. 그 또 이제 우리 큰 길 머리 하얗신 분 그분도 또 아마 그분은 뒤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을 거고 충분히 뭐. 지금 그분이 국민통합위원장인가요? 국민통합에서 하는 거 있나요? 국민통합에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뭐 저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제 생각 아니 짐작입니다. 짐작에는 이제 김한길 위원장은 비명 비윤 뭐 저쪽에 뭐 서른 의원이나 이런 거 만나고 있겠죠 아마. 비명 비윤 연대 이런 거 그쪽 만나고 있겠죠. 그런 생각 충분히 하고도 남으실 분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현재 상황은 검찰 독재라는 것은 누구나 이제 동의가 되겠죠, 웬만하면. 그죠? 검찰 독재라기보다는 네. 할 줄 아는 게 네. 검찰 동원해서 치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수사도 네. 워낙 이 사람들은 날조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누구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조인트를 하든지 뭐 해가지고 이제 그냥 진술을 뭐 받아내든지 이런 짓을 많이 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뭐 유동규나 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정확하게 자기들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뇌물을 받고 그걸 막 대선 자금에 이용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풀어주면 안 되거든요. 풀어주면 안 되죠. 안 되죠. 유동규를 그런 풀어주면 안 정도면은. 되죠. 예. 그 풀었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들었다는 거죠. 회유됐고 지금 유동규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을 공격하는 뭐 기사를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죠. 그거 뭐 얘기 다 됐을 것 같고 실제로 이 특검 수사할 때도 네. 정호성, 안종범 등을 그렇게 했어요. 유동규랑 똑같은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정호성 같은 경우는 유동규도 그런데 네네. 재판 진행 중에는 검찰이 피의자를 불러내면 안 돼요. 네네. 둘이 같이 싸우는데 불러내면 말이 됩니까? 네네. 바로 야합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데 네네. 정호성도 재판 중에 특검에서 불러내서 18시간 동안 특검에 잡혀 있다가 나온 다음에 이제 특검이 원하는 답을 다 한 거죠. 유동규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게. 그렇구나. 변호사 대동하지 않고 변호사를 이제 잘라버렸죠. 잘라버리고. 유동규도 똑같잖아요. 야, 이게 참 되풀이 되는군요. 근데 이 부분은 저하고는 살짝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좀 플랜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동훈과 이 검핵관이라는 사람들의.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플랜이라는 게 네. 원래는 여의도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전술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의 정치적 플랜은 수사를 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수사를 해서 예. 초토화 시켜놓고 예, 수사가 곧 정치예요. 할 줄 아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뒤에는 본인들도 정치에 들어온다. 당연하죠. 예. 그러면 금방 우리 다시 이야기로 가봅시다. 내각제 이야기인데 한동훈과 그 측근들은 이 내각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 관심이 있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예. 지금은 자기들이 이제 다음에 또 권력을 먹을 수 있다. 수사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다 끝장을 내고 줄 세우고 하면은 자기들의 천하가 열린다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아마 이제 좀 고수들이 볼 때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 태극기 쪽에서 정말 몇 개월 동안 이재명만 감옥 집어넣으면은 지지율이 과반으로 뛴다고 막 거의 세뇌를 시켜놨는데 그렇게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계획대로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태극기는 뭉치는데 네. 나머지 이제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은. 네. 그걸 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 내각제로 집어삼키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오히려 정권은 더 위험해지거든요. 이거는. 네.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에게 안전판을 보장을 해주고 내각제로 가자 임기 단축하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이라든가 그 측근들처럼 뭔 소리야 완전 그 짓밟아 버리고 정치판을 새로 짜가지고 다음에도 우리가 한번 대권을 더 먹자. 그래야지 윤석열이 완벽하게 안전하다. 어느 게 그나마 뭐 현재로 저쪽 사람들한테 먹힐까요? 볼 때 윤석열과 한동훈의 정치적 이관계가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 그것 있다. 때문에. 네. 네. 윤석열 일단 제가 먹었으니까 네. 안전보장되면 좀 내놓을 수 있는데 네. 한동훈은 지금 먹으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사실은 꽤 많은 그 정권의 황태자라는 사람들이 조기에 아웃되는 경우가 네. 예전에 노태우 정권 때 정권 안정을 위해 가지고 3당 합당해가지고 지분을 나눠 먹었는데 그래서 박철원이 황태자가 죽어나갔듯이 그 과정에서 한동훈은 자연사하는 수가 있죠. 그렇네요. 한동훈 생각은 다를 수 있겠네요. 박철원과 노태우 대통령과의 관계는 친인척이에요. 아주 조카 사위 뭐 비슷할 걸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전두환 정권 내내 박철원 씨가 거의 노태우의 핵심 브레인을 해서 했죠. 노태우가 후계자 되는데 만든 사람이죠. 역할을 한 거고 그거에 비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별 관계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냥 나쁜 짓을 같이 했을 뿐이지 뭐 별 관계 없어요. 아주 재밌네. 자 일단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추론입니다. 한동훈은 내각제론자 아닌 걸로 일단 추론했습니다. 지금 내각제를 지지할 리가 없죠. 한동훈. 내각제론자가 아닌 걸로 추론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의 시간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때 주장했던 쌍특검, 김건희 특검, 이재명 특검 같이 하자 이거는 이제 주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실은 특검 주장이 좀 늦었어요. 늦었다. 늦었어요. 수사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네. 막 없는 말 있는 말 다 튀어나오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몰린 상황에서 던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뭔가 캥기다 이런 게 나와서 사실은 뭐 정말 일찍 주장했어야 돼. 그냥 대선 끝나자마자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이 정도까지 나올지 했겠죠. 몰랐을 거예요. 아마. 설마 이렇게 전례가 없었으니까 예. 대선을 같이 뛴 상대자를 친 적이 없으니까 네네. 이 쌍특검 주장을 계속 일관적으로 유지해 왔는 게 좋았는데 대장동 특검하는데 안 한다면서요 국민의힘에서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특검을 더 늘려갈 필요가 있죠. 늘려가야 된다고. 네, 더 많은 이제 그러면은 대장동뿐이 특검 아니라 메시지를 세게 던질 대장동뿐이 아니라 이제 이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가 네. 성남 FC도 있고 네. 쌍방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자 그러고 김건희 특검 당연히 하고 윤석열로 개입해 있을 대통령실 그 이상한 인테리어 부정 같은 거 네. 그것도 하고 네네. 태블릿도 하고 네. 수많은 그 의혹들을 다 특검으로 런던 18시간 꼭 해야 됩니다. 천공의 지령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특검으로 끝내자면서 사실상 이제 전국을 그냥 끝내야죠. 그냥 전국을 네. 왜냐면 어차피 이제 당사까지 쳐들어왔으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더 많은 특검을 주장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 투쟁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이재명 대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갔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럼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도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하게 둬서는 안 되겠네요. 그거는 아예 안 들어가서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네. 국회 정문을 막아서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지금 정당이나 국회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 대통령이 국회에서 말을 떠들면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쟁이 대통령은 못 들어온다 해가지고 문을 폐쇄시켜버려야 돼요. 국회와 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쌍욕도 썼고. 욕도 했었고 맞아. 욕한 대통령을 어떻게 들어보냅니까? 쌍욕 사과하기 전에는 국회 들어올 수 없다. 거짓말 사과하기 전에는 국회 들어올 수 없다. 야, 센데요. 그렇게 세게 해야지 중간층 국민들이 좀 절박성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시간 끌려 그러느냐 여기 자꾸 먹혀들어 하니까 정말 세게 해서 도저히 이런 대통령과는 정치를 못하겠다는 절실함을 이제 호소해줘야 되는 거죠. 속마음으로 인간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저 누구지 김여정이처럼 김여정이처럼 그 정도로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혐오스러워서 못 해먹겠다. 야,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나면은 예산국회로 넘어가는데 예산국회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뭔가 좀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 다 보이콧해야죠. 다 보이콧해야 된다. 보이콧해야죠. 완전히 이제 이 극한으로 가서 국정마비인데요. 국정마비되면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지를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몰고 가야 되는 거죠. 이야, 참 어렵다. 민주당이 그럴 힘이 있을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참 웃고 있지만 참 씁쓸합니다. 안 할 것 같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장악이고 뭐고 원래부터 이거는 거의 두 정당으로 움직여온 것 같으니까. 네네. 이제 분열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분열되면 도리 없습니다. 민석열이 협조하는 사람들과 못하겠던 사람들이 갈라져서 민한당하고 민한당하고 이제 그 당시 신민당으로 갈라지듯이 YSDJ를 그 당시에 이제 가택연금당에서 정치 자체 못했죠. 할 사람들은 이제 장애로 나와야죠. 장애로 나와야죠.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장애로 다 나와버려야죠. 알겠습니다. 야, 그 부분은 저하고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저는 느낌이 전두환 정권 초창기 느낌이 나요. 사회 정화 운동하면서 막 집어넣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이 검찰이 나서가지고 모든 부패에 찌든 정치인들은 집어넣는다. 감옥에 집어넣는다.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를 또 정리하면은 변희재 대표님은 민주당은 수세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해라. 그 공격의 방법들은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변희재 대표님 말씀은 제가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지율 이야기 잠깐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리얼미터 조사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이렇게 수사를 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지만 네. 이제 지지층은 견고해지는 효과가 있죠. 아, 예, 이제 강경 지지층을 모아서 네네. 그걸로 버텨보겠다는 전략이기 한 때문에 30% 정도. 예, 그것만 꽉 붙잡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변희재 대표님 말씀은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일체감이 있는 지지층들은 아니다. 역사성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저는 말씀하셨거든요. 그 진짜 이 지지층이 쟤랑 같이 움직였던 지지층 아닙니까? 네네. 이른바 태극기 부대잖아요, 네네네. 전체가 다. 네. 그러니까 걷다가 네. 민주당이 태블릿 조장 하나 탁 던져버리면요, 네. 이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네. 모여있는 명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 날조의 주범이고 그걸 계속 규탄해왔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거 네. 하나 던지면요, 네. 한마디로 완전히 흩어집니다. 그러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중도 이탈했죠, 좌 이탈했죠. 이제 나머지 보수, 알고 보니까 이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누명시켜서 구속시켰네. 네. 이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이 노인들이. 네. 잊어버리고 네. 있는데 네. 그걸 상기시켜주면 끝나는 거죠.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하신 안민석 의원하고 이야기 좀 해보셨다고요? 그 얘기를 많이 했죠. 네. 뭐 김용민 이사장은 완전히 파악을 했고, 네. 실제로 우리 태극기 부스여가지고 태극기 들고 난동 부린 노인들이 왔을 때 우리 쪽 이 자원부사들이 계속해서 윤석열이 박근혜 구속시켰잖아, 그러면 이제 도망가요. 네. 그렇네요. 이 태극기 하시는 이제 열성적인 분들이 다른 지도자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겠네요, 그죠? 예를 들자면은 친박 지도자 중에 과거에 그런 분들하고는 그분들이 가깝지 않죠, 지금은 이제 다. 친박 지도자가 없죠, 지금은. 친박 지도에서 친박이라는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최경환 부총리 지금 감옥에서 나오셨나요? 나왔죠. 근데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키를 주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네. 윤석열 한동훈의 수사를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재판을 이제 중단하고 돌아갔고, 네. 윤석열이 대통령 돼서 대구를 방문했을 때 박 대통령 앞에서 면목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발표를 했어요. 윤석열이 내 앞에서 면목이 없다 그랬다. 정당하게 저희가 수사해서 잡아넣었으면 어떻게 그 앞에서 면목이 없다는 표현을 씁니까? 그렇죠. 그런 표현 쓰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네. 굉장히 무리하게 막 위증교사도 있고 뭐 수사를 아니까 네. 이제 부끄러운 거죠, 당사자 앞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정치적 상황이 본인이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지만 결정적인 어떤 증거의 조작이 나온다면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도 있겠네요. 본인은 분명한 거는 지금 자기 탄핵에 대해서 일정 정도, 다 명예회복은 안 되더라도 일정 정도 윤석열 한동훈이 정말 조작을 하긴 했구나, 몇 가지 네. 보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 일정 정도 명예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본인 플러스 아니라 본인의 부친 박정희 대통령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는 노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어느 네. 순간에 이제 한마디 던져주면요, 윤석열 지지층은 그냥 혼비백산하게 되죠.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억한 심정을 가지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후보였고, 예, 후보였고 실제로 구속시킨 사람은 저 김순환 검찰총장하고 윤석열, 네,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이고, 대행이고. 황교안 대통령 대행은 뒤에서 탄핵을 인정한 사람이고, 네. 또 이제 구치소에 있을 때 박 대통령이 황교안 대행에게 허리가 아파서 의자 넣어달라 그랬는데 그거 끝까지 안 넣어줘가지고 네. 나중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전병헌 수석이 넣어줬어요. 네, 네. 이걸 유영하 변호사가 발표한 걸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별로 감정이 없고, 또 마지막에 사면될 때도 병원도 자주 갔고, 예. 병원도 자주 갔고 사면도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취약한 지지층이라는 겁니다. 취약한 지지층. 예, 이건 뭐 3, 4년 전만 해도 적대 세력이었는데 네네.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태블릿 특검 하나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은 바로 무너질 지지층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변희재 대표님 모시고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고도의 중장기 정치 전략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보수층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뭐 제가 다시 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중간중간 정리를 했기 때문에요. 변희재 대표님 또 마지막 정리 말씀이나 인사 말씀 좀 부탁 한번 드릴게요. 일단 제가 토요일 날 이 태극기 노인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 참 한심하고 부끄럽고, 네. 어떻게 생각들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박근혜 사랑해요 막 울던 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네. 박근혜 대통령을 누명 씌워서 감옥 보낸 거 다 알잖아요. 다 우리 그렇게 주장했었잖아요. 그런 주범들을 지킨다고 태극기 들고 나오는 게 제가 막 태극기 내리라고 부끄럽지도 않냐. 태극기 들고 윤석열 지키자는 게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정신 좀 차리라고 제가 경고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닌데 이야기 또 와닿네요. 자, 우리 스픽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진보 보수의 문제보다도 우리 인간의 도리 그리고 또 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쪽을 생각하시고 자기의 이념도 또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